제목을 보세요. 김정은, 우리가 아는 그 맨날 질리도록 듣는 그 북한 김정은 얘기일 거예요. 김정은과 함께 펑펑 운 여성들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자식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 잡아주고 떠밀어 주었으며, 어머니들이 억세게 뭉쳐나가면 조국은 더 큰 걸음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참 알다가도 모를 곳이에요. 북한이라는 데를. 그런데 보세요. 일단 보기에도 어림잡아 수백 명 이상은 되는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죄다 눈물 흘리고 지금 급기야 김정은까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일단 저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김정은이 그제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네. 통일부에 따르면요, 이 전국 어머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1961년도에 제1차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는 김일성이 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3차 대회가 98년도, 2005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이때는 김정일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대회가 2012년도에 열렸는데 이때는 이게 해마다 열리고 막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좀 간헐적으로 열렸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 영상에서 보였던 김정은이 기념 촬영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5차 대회에서 개막사에서 폐막사까지 챙긴 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요, 김정은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이 용기 그리고 헌신을 지켜 세우자 네. 이 참석자들이 눈물을 이렇게 한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김정은이 중간에 이렇게 손수건을 딱 들더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건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여성들이 이른바 이제 북한에 있는 어머니들이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저 자리에서 앞서 보면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이 특히 강조한 게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아주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언급을 했냐면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 잘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하게 하는데 네. 기존에 북한에서 저런 식의 대회에서 다산 이런 걸 강조한 적은 있었는데 네. 출생률 감소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3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노력 영웅이라고 칭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살림집을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여성들, 어머니들한테 역할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인구가 국력이라는 것은 비단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구 절벽의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다 많아서 어느 정도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요 1.79명입니다. 2명이 채 안 되는 건데요.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예상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2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절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0.78명입니다.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왜 더 심각하게 또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냐 하면은 네. 북한과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4.47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태라면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90년대에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의 출생률이 급감한 점, 또 여성들의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증가한 점이 아마 출생률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지금 출산율 상황이 저조하긴 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열어서 지금 출산율 이걸 또 걱정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2년에 최초로 어머니 날도 만들었고요. 고용이 엄마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교포라는 한계로 중단을 했습니다. 즉 자기 엄마의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회에서 직접 개회식과 폐회식을 했다는 얘기는 최근 이 부쩍 그 위상이 고양된 김주애, 이 김주애 띄우기와 여성의 강조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일과 김정은도 이 후계자 시절에 이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고, 그리고 10살짜리 여아가 이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까지 자주, 저렇게까지 중요한 군사행동에 나오기 쉽지가 않다. 속단하긴 일이지만 확실한 건 김주애의 이 후계 수업의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어머니 대회, 북한의 전국 어머니 대회와 최근 부쩍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뭔가 연관성이 깊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나 봐요. 일종의 이제 김주애 띄우기의 한 방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21세기에 4대 세습이라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런데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앞선 포즈를 취하면서 지금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좀 세습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후계 구도를 정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장군이란 칭호가 쓰여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가 아하.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후계자로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딸이 지금 딸이잖아요, 주애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봉건적 사상이 팽배해 있는 북한 사회에서 딸을 후계로 정했을 때는 뭔가 여성이나 어머니의 위대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대회가 좀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서도 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확대 해석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주애 공식 석상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에 대한 후계 작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동격서란 표현 있잖아요. 이쪽에서 막 뭔 일 있는 것처럼 하면 실제 서쪽에서 뭐가 일어난 것처럼 뭔가 아들이 있다고 전해지는 김정은이 뭔가 비밀리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